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월성 1호기를 운행을 중단하는 사유가 경제성이 없다라는 한수원과 산자부 정부 측의 이유 때문에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서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단을 했는데, 그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를 방해한 일이 있다. 따라서 대전지방검찰청은 그 경제성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는 이상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그 관할의 산업자원부 그리고 한수원 본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난 주일에 단행을 하고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조사 과정이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 방해가 있었다. 감사 방해 행위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과 산업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억지로 조작해내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의 석유관급 직원이 밤중에 그가 사용하는 이 인터넷에서 444개의 이 샘플을 전부 지워버렸다. 포렌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아주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감사원장으로서 이런 감사 방해를 처음 경험한다 하는 말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경제성 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 고발도 됐다. 그러면 한수원과 산자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검찰청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된다. 그런데 이건 고발까지 됐다. 더 나아가 감사원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감사원장이 국회에서까지 이 범죄 행위를 증언을 했다. 그건 결국 고발이다. 그러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 명령이 있기 이전에 그거는 관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특별히 수사 지휘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전지방검찰청 지검장과 검사들이 할 본연의 일을 한 것이다. 자, 사리가 이러함에도 정부 여당은 이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히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하고 있다. 검찰이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하고 있다. 당장 멈춰라. 무모하고 위험해?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무모하냐? 대전지검장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이렇게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칼질을 해 대통령의 주요 정책 탈원전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경제성 조사 과정에서 사소한 일이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달려들어 협박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협박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권 수사로 정책에 개입하는 일이다. 이렇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뒤질세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치적인 검찰총장이 정치 편향의 수사를 이렇게 감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입만 열면 검찰총장이 아주 못마땅한가 봐. 아주 미워 죽는 듯한 표정들이야. 윤석열, 네가 이번에도 이 일에 이 정권을 흔들기냐? 너는 정치인이다. 자, 여러분, 대전지방검찰청 하는 일이 그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이어서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 예를 들면 진보 정권 3기입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진보 정권 1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직후에 제1 먼저 김영삼 정권에서 적폐 1호 수사를 지시 명령한 것이 뭔가 여러분이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말기 97년 11월에 외환 위기를 맞아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경제가 망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건 명백히 책임을 질 일이다. 대통령이 명령했지요. 수사하라. 그래서 강경식 부총리, 김민호 경제수석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IMF 구제금융까지 가는 사이에 너희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그리고 직권을 남용했다. 무슨 뇌물죄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고 구속했어요. 상당 기간 옥고를 치르는데 뭐 결과는 흐지부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정책에 관한 것을 수사 대상을 할 수 있느냐, 정책 실패를 수사 대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났지만은 정권 초기에 서서히 풀으니까 그 뭐 야당도 맥을 못 쳤죠. 근데 이번에 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책이 잘못됐냐 잘 됐느냐 하는 판단이 아니라 경제성 조사 과정에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 서류를 위조하고 조작을 하고 그래야 경제성이 있는데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방해하고 하는 이런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수사에 착수했지요. 그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이 일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기억 상기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 실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검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뭡니까? 검찰을 이렇게 미워하고 못 미워하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공수처가 발족됐다고 한다면 대전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거 즉각 수사 중단을 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하라 해가 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지요.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검찰을. 그저께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금년에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4억 원을 적절하고 정당하게 썼는지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헛짚은 것입니다. 94억 중에 6억 원은 법무부 장관 몫으로 이미 떨어졌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매월 8천만 원씩 꼬박꼬박 지급이 됐고 윤석열 총장은 오늘 아침에 이러기를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외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까지 조사를 하는데 단돈 1원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전부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게 방금 뉴스에 나왔고 그걸 보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도 헛짚은 겁니다. 헛짚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어디선가 잘못된 얘기를 듣고 친정권 쪽에 검사장에 있는 곳에는 특활비를 안 줬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실이 있죠. 정치자금 사용처 용도 외에 목적 외에 돈을 썼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게 있지요.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추미애 구좌에서 써진 카드가 사용이 됐다. 이게 다 드러났지요.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입니다.
본인이 이를테면 정치자금 특활비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이렇게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윤석열이가 미워가지고 또 이 특활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라.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이게 좀 볼멘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가살 불가욕이라는 말이 있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비는 미우면 그냥 죽여버리. 모욕을 가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윤석열의 모욕을 가하고 그게 곁들여가지고 검찰 조직까지 훼손하고 대전지방검찰청까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수사에 대한 것을 막 흔들어 제끼고 특활비 조사까지 하고 특활비를 잘못 쓴 흔적이 있는 어떤 뭐 피자인 법무장관이 그냥 윤석열이 미워가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죽여라. 사가살 불가욕. 그 죽이는 방법 대통령 그냥 해임해요. 해임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걸 각오하고도 차라리 해임을 하세요. 아니면 불러서 얘기하세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대통령 숨어 있고 뒤에 있고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 앞서 나가지고 조단에 흠칼을 쓰든지 되는 일 안 되는 일 윤석열이 미워가지고 이렇게 치받고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시청자인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국민으로서 헌법 제1기관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한 곳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짓을 바로잡는 거 이게 무기력한 제1야당도 국회에서 맥을 못 추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뜻을 모아가지고 광화문 광장이 막혔으면 구멍 골목이라도 이런 시위들을 이어서 하든지 무슨 비상수단을 써야지 이대로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십시다.